박미TV의 부동산 클럽. 오늘은 굉장히 한국에 어려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IMF 한국 고령화로 부채 폭발할 수 있다는 IMF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이대로 가다가 심각한 상황이 온다. 바로 IMF의 또 경고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우스 바우아 한국 미션 단장의 진단.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각, 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한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올 53%에서 2026년 70%로 상승, 노동시장 구조 개혁도 주문을 했습니다. IMF는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금방입니다. 69.7 거의 70%라고 볼 수 있겠죠. 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정망 그리고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기업이 중소기업은 빚더미뿐이 아니고요. 정말 문을 닫으면 오히려 문을 닫은 후에 깜빵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빚으로 인해서 오히려 빚을 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영업은 정말 한 달에 1,000개 이상이 폐업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이렇게 나올까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결국 다시 정권이 바뀌거나 또 재탕, 삼탕 쓰다가 부동산 정책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너무 오래전에 제가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종부세 문제, 세금 문제, 뭐 9억짜리 이상은 저는 원래 종부세를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깎이고 있는 것은 나이 대비 집 한 채 장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혜택 조금 있을 뿐이지 여태까지 종부세를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때 종부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는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왔고요. 법이 또 이명박이 됐을 때는 조금 떨어지다가 박근혜가 됐을 때도 쭉 가다가 이렇게 문재인이 돼서는 또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9억 선에서 종부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점수를 따려고 하니까 12억으로 이걸 올리자 이런 얘기까지 있듯이 이 모든 정책이 이게 경험을 안 해보고 그냥 자기네들 입과 주둥이로 그냥 나불나불 대고 또 누가 불만 붙고 이것도 투표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정권 바뀌면 이거 우리 다 깜빵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참 이 정권 정말 못났다. 돈 한 푼 못 벌어보고 이랬다 저랬다 뭐 정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경험자가 한 명도 없고요. 그냥 낙가마. 소위 말해서 오랜만에 낙가마라는 말을 쓰네요. 그냥 얼렁뚱땅으로 살아온 뭐 이런 운동권이라든가 공부 안 되는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저기 밑에 1, 6급들 밑에서 뭐 7급, 8급을 이렇게 이랬던 사람들이 쭉 올라와서 막 갑자기 막 일을 하니까 장하성일 비롯해 김수현이 뭐 이런 인간들이 정말 김상조인가 다 도망가 버리고 빨리 도망가길 잘했죠. 그 인간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책임을 다 깜빵으로 자 이렇게 어쩌면 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예전
여러분들이 하도 뭐 3차 때 제가 말씀을 드렸나 부동산 무슨 법 부동산 3법 뭐 2법 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웃으면서 부동산 신경 쓰지 말고 세월이 흐르고 정권 바뀌면 다시 제자리로 갈 것이다 하는데 정권도 바뀌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중에 부동산 세금 깎고 대출 풀고 대출 이제 다 푸나요? 지금도 이렇게 빚이 많은데 대출 다 풀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그냥 뭐 금융위기 나고 망하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러고 가는 건가요? 아, 정말 이거 선거 참패 후에 몸을 낮춘다고 하면서 이게 뭐 부동산 문제하고 두 번째는 백신 문제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얼렁뚱땅 무슨 트럼프하고 쇼를 하면서 케이팝이니 뭐니 그냥 휘어잡고 막 이러더니 그 김호란이라는 그 무슨 나중에 내가 지 애비까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얘가 나와가지고는 또 무슨 뭐 백신 필요 없다. 남들은 뭐 쓸데없이 백신을 맞고 앉아 있는 것이다. 뭐 이러게 우리나라 백신 뭐 나중에 그러더니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풀지 않으면 이 정권 나중에 전부 조사받아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거 무슨 흐지부지 광명하고 시흥 이거 조사한다는 건 다 어디로 갔어? 국회의원 몇 명 나온 것도 그대로 숨죽이고 있으니까 잠깐 있으니까 다 없어졌네. 스토리가 다 끝나버렸어. 부동산 무슨 기흥이니 무슨 뭐 시흥이니 강명이니 무슨 난리가 나더니 끝나버렸어 이것도. 그리고는 쉬 하면서 또 오세훈이가 또 설쳐대니까 또 거기다 대고 또 오세훈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또 이렇게 아휴 오세훈 씨 당신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만히 안 있어. 지금 1년 하면서 무슨 부동산 타령이야 지금. 박원숙이 저기 불법 지른 거랑 김어준이 뭐 또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정신 차려. 당신도 좀 제발 시장이고 뭐고 간에 당신 무슨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부동산 얘기 일절 하지 말고 좀 제발 부탁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깎고 대출을 풀어주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와전에 지금 4년 동안 문재인 4년 동안에 실직, 폐업, 중산층은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요. 오히려 슈퍼카, 명품, 쓸어담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돈 안 만져본 지가 진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5년 정도 지금 돈을 못 벌었다 그러는데 그전에도 계속 까먹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국에 정말 있을 때 제가 돈을 좀 많이 만졌죠. 행복한 때가 갑자기 박미의 또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중점적인 내용 중에 팩트는 서울 집값 3개월 연속 오름폭 둔화 이런 내용입니다. 전세값도 주춤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뭐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통계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집이 지금 엄청나게 팔겠다고 쌓이고 있고요. 세금 때문에 1가구 3주택 2주택들이 지금 증여를 작년에도 좀 꽤 했는데 여러분 집화서에 잘 맞게 꽤 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도 왜 집을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고 내놔서 팔아봤자 양도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무슨 2주택 3주택은 뭐 70% 10억 남기면 7억을 줘야 되는데 3억 가지고 여태까지 이자 분 거 뭐 재산세 낸 거 생각하면 뭐가 안 내는 게 낫겠다. 그냥 증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증여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엄청나게 집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뭐 좀 들여다보는 사람은 작년에 다 팔았지요. 제가 빨리 집하세요 할 때 제대로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몰리기 전에 저 그냥 집값 오를 때 천천히 잘 팔았죠. 저도 사무실 뭐 2개 팔고 조금 그거 가지고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서울의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도 5개월 진정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25일 발표상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74 올라 이 전달 0.96% 오른 것보다 이제 둔화가 됐고요. 서울 집값은 올해 1월부터 1.27, 2월 1.14, 3월에는 0.96, 이달 들어서는 0.74, 3개월 연속 내려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약간 사이코 같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설쳐대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무슨 뭐 강남의 압구정동 올랐다.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거기잖아. 강남 압구정동, 몇 군데 삼성동 뭐 이런 곳은 재건축. 거기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놀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사도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한 번 얘기를 드리면서 제발 강남 핵심 지역은 얘기하지 마. 내가 누차 얘기한 게 핵심 지역이야. 내가 정말 이게 안 돌아가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돈은 뭘 보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헛소리만 해대고 그냥 불만만 품어가지고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박힌 애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할 거 없이 밀집한 곳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올랐다고. 재건축! 그 다음에 강북 1.97, 그 다음에 도봉 1.76, 노원 1.44 같은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원래 높게 올라서 그것이 상승이 된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분석이 나오며 수도권도 지난달 1.76 그리고 이번 달 1.37 오름폭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 인천은 2.29, 2.9 모두 진정세를 보이며 소폭 내리막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광주 제외하고요. 대구, 부산, 대전, 울산 모두 이전 달보다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폭이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축 일부를 뺀 나머지들은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까는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날씨도 좋아지고 이러면은 사실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대비 또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있고 또 정부에서 오히려 거꾸로 대출을 풀어가지고 막 풀어니 막 집사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이 모르지는 않겠죠. 벌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관망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박미TV에서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물론 20% 이상 올랐다 하더라도 사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제발 빨리 집하세요. 경기 좋을 때 집하세요. 이 얘기는 하지만 제가 결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집 사세요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드린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내 얘기 듣고 집 안 산 사람이 있더라. 그건 너의 선택이야. 왜 나한테 그래? 관망하라는 거 외에는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막차 타고 산 후에 팔째는 내리막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 작년에 좋다 그래서 너 때문에 집 못 샀다 한 사람들 사가지고 지금 6억짜리 10억에 사서 어떻게 할 건데? 응? 15억 되는 거야? 아니면 내리는 거겠지? 그러면 내렸으면 내가 사라 그랬으면 나한테 네가 사라 그랬으면 내가 이거 집 사가지고 망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무슨 올랐으면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닌데 왜 그딴 얘기를 해. 나는 그딴 얘기 듣기 싫어. 괜히 나 때문에 작년에 막 오를 적에 집 사세요. 나는 집하세요는 했지만 집 사세요는 안 한 거야. 왜? 위험하거든. 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 6억 5 가던 게 갑자기 7억 8억 10억이 됐는데 지금 어떡할 건데? 더 올라? 그러면 나한테 욕하려고? 내가 왜 그 욕을 먹어야 돼? 나는 집하세요는 해도 집사세요는 안 해. 집하세요는 1가구 2주택 3주택 집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재력가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어찌됐든 저는 집하세요는 해도 집사세요는 안 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집값 3개월 연속 오름세 둔화 전세값도 주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같이 오늘 게스트로 출연을 했던 우리 둥이 씨. 자, 오늘 인사 좀 합시다. 조명 때문에 굉장히 피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안 드리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리 둥이 보고 싶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도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끝냅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